네, 오늘 주식 종목 화천기기 오랜만에 리뷰를 좀 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우선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 화천기기가 제가 옛날에 한번 다뤘었어요. 한 6개월, 7개월 전 유튜브 처음 시작했던 당시에 다뤘었는데 여기 있습니다. 네, 변동성이 코인인가요? 하면서 2022년도 10월 17일 날 이거 뭐야 코인이야? 하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저때 당시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있어요. 이때 M자 탈모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어가지고 지금 뜬금포로 좀 상한가가 나왔는데 얘는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특성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, 진짜 이거 한 30년 동안 이래 왔어요, 진짜 얘. 그래서 그것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얘가 좀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잠깐 딴소리하고 가면은 그래도 진짜 많이 발전하긴 한 것 같다. 이때 진짜 유튜브 완전 초창기거든요. 10월 17일에. 그래서 화천기계 이거 찍었는데 썸네일 이게 뭐야. 이 앞뒤 하나도 안 맞고. 그래도 지금은 뭔가 딱 정갈하게 되는데 이때 진짜 못하긴 했네요. 그래도 스스로 뭔가 좀 발전한 것 같아서 옛날 거 갑자기 보고 좀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. 뭐 어찌 되었든. 이게 이 화천기계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얘 지금 상한가 쳤는데 제가 이슈를 도무지 찾아봐도 없어요. 근데 원래 그런 애예요. 화천기계는 제가 좀 아는데 이게 옛날에 매매를 좀 했었어서 원래 그런 애입니다. 원래 그런 애고, 이게 있으면은 혹시나 있으면 좀 댓글에 달아주세요. 화천기계 오히려 적자 났거든요. 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. 어디 갔어요? 여기 있다. 여기 보면은 여기 없나? 이 적자 났다고 제가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. 한번 좀 볼게요. 어쨌든 두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. 5월 9일. 여기 있다. 예. 화천기계 23년도 1분기 별도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. 아니, 남들은 지금 다 이 영업이 흑자가 나가지고 뭐 어제 실리콘2부터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날아가는데 얘는 적자인데 날아가요. 원래 뜬금포로 맨날 이러는 애예요, 이 종목 자체가. 그래서 얘는 지금 적자 났는데 올라간 거고, 제가 또 다른 뉴스 기사도 좀 보긴 봤는데 안 그래도 이유를 좀 찾아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찾아봤는데, 뭐 어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또 화천기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유 없는데 약간 이게 자기네들도 이제 뭐 그런 거 없는데 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고 또 경영권 분쟁이 원래 이때 당시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.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미 일단락된 상황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 말인즉슨 자기네들도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모르겠고, 그리고 진짜로 이슈가 없다, 뭔가 그냥 뜬금포로 올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뭐 그나마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은 오늘 저기 애플카들 있잖아요. 뭐 저기 아진산업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구형테크도 올라갔고, 이 아무래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? 뭐 이 정도 힌트만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기본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까지지만 얘는 원래 옛날서부터 뜬금포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종목이다. 그래서 항상 그래 왔었던 종목이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이상하다 뭐 말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. 원래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좀 정리하시고 보시고,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. 여러분들 유튜브 좀 하고 찍고 있는데 그냥 딱 봐도 기계라고 써 있잖아요. 기계 관련된 그런 이 기업이구나. 무슨 기계? 공작기계. 공작기계가 뭐예요? 기계를 만드는 그런 기계라고 표현. 말이 이상하네. 어쨌든 기계를 만드는 기계예요. 뭐 예를 들자면 뭐 절삭기, 뭐 프레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고, 그랬고 여기 좀 봐서 보면은 뭐 현대차, 기아차에다가 뭐 실린더 블럭을 가공하고 납품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 기계 관련해서 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재무를 좀 봐야 되는데, 재무가 이제 22년도, 21년도 흑자를 좀 전환을 시켜놨어요. 이때 당시에 조금 3년 연속 적자가 나면서 굉장히 좀 사실 위험했었거든요. 3년 연속 이상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해져요. 근데 이거를 바로 흑자로 돌리면서, 그리고 매출액도 다시 늘어나면서 이제 다시 좀 살리면서 갈 듯한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최근 추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올해 1분기는 적자가 났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. 기억하시고, 근데 유보율이 1000%가 넘어요. 1095%면 진짜 높은 수치거든요.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회사 자체에 뭐 돈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좀 빨리빨리 좀 더 영업이익을 팍팍 늘려주면서 실적도 좀 챙기고 매출액도 좀 늘어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,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, 아직까지는. 그렇지만 유보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고, 부채 비율 25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괜찮아요. 이것만 좀 더 늘어나주면 얘네들 이 화천기계는 이걸 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요거고, 올해 1분기는 적자가 났다라는 거.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은 괜찮다.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좀 깔끔한 수준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서 재무는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 화천기계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,
우선 특징은 이따 얘기하고 작은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. 얘는 제가 지난번 저 영상에서 이 M자 탈모 얘기를 했어요. 이게 M자 탈모가 그냥 기억하세요. 이 M자 탈모라고 해야 기억하기가 쉽거든요. 여기서 이제 딱 쌍봉 M자 모양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. 이게 나오고 꺾이잖아요. 그러면 그냥 죽창 하방입니다. 이런 것들은 진짜 이 M자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거고, 제가 이 중장기로 가져가는 방식들 많이 설명은 드렸잖아요. 제가 왜 여기서 첫 번째 봉에서는 한 번에 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, 이게 보통은 한 번 정도 떨어졌다가 저점을 잡고 한 번 더 쳐주면서 이게 M파로 갈 거냐 아니면 M자 탈모 걸리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냐를 보통 결정하게 되는데, 보통 외봉에는 잘 안 빠지고 한 번 정도 더 쳐주면서 결정을 시킨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돌파를 못 시키고 무너지다가 여기가 이 저점이 뚫리잖아요. 그럼 보통 거기가 끝나는 지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보는 방식이지만, 기본적으로 딱 형상 자체가 M자를 이렇게 딱 그리려고 한다? 우선 이쯤 만들어졌잖아요. 그럼 굉장히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. 그러다가 여기다가 딱 안전벨트 걸어놓고 여기 깨지는 순간 진짜 M자 탈모 걸리는 거예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딱 깨지는 순간 그냥 급락 나오고, 그 다음에 질질 새다가 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M자 탈모, 여러분들 이거 어거지로 버텼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탈모가 올 수도 있는 패턴이에요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세요. M자 탈모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. 근데 얘는 이제 M자 탈모가 걸렸어요. M자 탈모가. 야,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들고 샀으면 이제 탈모 걸리는 거죠. 들어간 사람들. 아,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8,000원짜리가 2,500원 가까이 될 때까지 3,000원까지 떨어지는데 미쳐버리겠네 하고 오다가 이제 머리에 좀 새싹 좀 날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약간 새싹 내어 보려고 이제 이 두피에서 이 머리카락이 삐끔 튀어나온 거지.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머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따로 있어요. 머리가 삐끔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장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장발이 되려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리죠. 머리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. 그래서 우선 오늘 여기 상한가가 나온 게 정말 뜬금없이 사실 나온 건데, 제가 생각했었을 땐 이걸 뽑으면서 이제 머리 좀 조금 나와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, 이게 기대하고 있는 게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은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, 그러고 나서 뭐 내일 조금 더 갭상승 뛰어가지고 뭐 이런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겠죠.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다음 머리를 좀 자라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멋지게 좀 헐헐 날아올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, 뭐 우선은 오늘 들어갔거나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에 엄청 큰 기대보다는 그냥 약간 요 정도까지만 딱 먹어주고 갭상승 떠주면은. 근데 오늘 또 미국 CPI 지표 발표가 있어서 솔직히 미증시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, 거기서 혹시 폭락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뭐 대외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갭상승만 띄우면 뭐 이런 구간들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익절 타이밍 끊어주고 이 떨어졌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는 걸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바로 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기는 해요. 진짜 만약에 상한가에 또 연속으로 가는 경우가 혹시 발생하면은 거의 로또 맞은 수준의 확률이라서, 물론 나중에 이게 진짜 나오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, 그래도 진짜 저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거의 진짜로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경우라서 우선 너무 큰 욕심보다는 적당하게 이번에 또 띄워주는 것까지 나오면 여기까지만 좀 넣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이제 좀 큰 그림상 이 M자 탈모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기미는 좀 생긴 거고, 큰 그림상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, 큰 그림상 얘는 특성이 좀 있어요. 지난 거의 20,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. 항상 뜬금포로 이렇게 띄워주는데, 얘가 지금 어떤 패턴들을 특히나 많이 보이냐면은 갑자기 뜬금포로 땅땅땅 올려요. 그러다가 갑자기 또 뜬금포로 땅땅땅 내려요. 그러고 옆으로 횡보. 엄청 오랜 시간 횡보. 그러다 갑자기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따당땅 또 쳐요. 그러다 또 따당땅 떨어져. 그러면 또 횡보 엄청 오랜 기간. 얘가 기본 특성이거든요. 화천기계가. 볼까요?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우선 최근이 가장 심하긴 하죠. 뜬금포 슈팅, 뜬금포 하락, 횡보. 그리고 뭐야 이거 이러고 이제 잊혀질 때쯤 갑자기 뜬금포 상승, 뜬금포 하락. 그 뭐겠어요? 횡보. 그 전에도 어땠어요? 그 전에도 뜬금포 상승, 뜬금포 하락,
횡보 엄청 또 긴 기간. 그러니까 얘는 맨날 이런 식이에요. 그나마 요즘 들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정제된 정도의 저점을 잡아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. 그 과거에도 심했어요. 뜬금포 하락에 뜬금포 상승, 뜬금포 하락, 뜬금포 상승 난리 아주 발광을 칩니다. 원래 이 종목 자체가 옛날에서부터 그래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은 원래 발광을 좀 치는 종목인데 이때 당시는 좀 더 약간 옛날에도 이렇게 난리 발광을 쳤지만 이때는 완전히 예측 불허한 진짜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움직였다면 요즘은 좀 정갈하게 움직이죠. 이게 딱 패턴이 정해졌죠. 이때는 그냥 막 난리치면서 흔들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 이번 같은 경우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떨어뜨리고 횡보, 올리고 떨어뜨리고 횡보, 올리고 떨어뜨리고 횡보. 그 뭐 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는 특성 자체가 보통 최근에 좀 정형화가 좀 더 됐다라고 보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움직이는 종목의 패턴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조금 횡보 구간 좀 거치다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에 의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특성은 이런 특성은 저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어쨌든 얘는 워낙 좀 뜬금포로 움직여서 솔직히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약간 확률상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찍고 이렇게 횡보 좀 길게 치다가 그러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나중에 이쯤 되면은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면은 얘 지금 재무적으로 이 지금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할 때 그 부분 있잖아요.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이 부분만 좀 해결되면서 좀 흑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매출액만 좀 늘어나면은 나중에 이거 쓰다가 아마 다음번쯤에 이 재무적인 거 좀 더 바탕되면은 아마 치면서 돌파막 만들고 큰 파동 한 방에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. 화천기계가. 그래서 우선은 아마 영원히 이러지는 않을 거고 지금 어쨌든 신고가를 계속 뚫어주는 파동들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고 돌파 나오잖아요. 어차피 신고가 여기 난리를 쳐놨어요. 이거 다음번엔 좀 돌파각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재무가 좀 받쳐주면서 여신기간까지 좀 보내주고 그 다음 슈팅 보내주면 아마 이 파동 통짜로 넘기면서 좀 급등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호를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패턴이니까 아마 다음번에 나중에 얘가 재무가 괜찮아질 때쯤 아니면 뭐 올해 말부터 뭐 내년 정도 될 때쯤 해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타점 나오면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나중에 좀 크게 노리긴 좀 좋을 수도 있다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고 목표가는 2,000원부터 7,000원까지 끌어올려죠. 3배죠. 7,000원 기준으로 3배면 얼마인가요? 21,000원이죠. 한 2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파동이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? 그냥 참고용으로 저는 그렇게 약간 느껴진다. 지금 절대 아니에요. 지금 절대 아니고 나중에 이거 안정화 다 되는 거 보고 한참 멀었어요.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. 보고 나서 그때쯤 한번 다음번 터트리면서 이런 파동이 나오면 넘어가게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약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니까 요거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가는 거고 한참 남았다. 그래서 그까지만 좀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단기 파동상으로는 한 번 정도 살짝 더 쳐주다가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너무 큰 기대보다는 적절히 익절해주고 뭐 나무 중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안정화되면 요런 느낌에서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요런 데서 노려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뭐 충분한 것 같으니까 화천기계 뭐 여기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